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으로 세상을 이롭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 법익인간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자 혜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바로 청소년 재범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할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분위기 전환을 도와드릴 서연입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률적인 시각으로 재범 예방의 해법을 제시해드릴 법률 지식 담당 도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록과 통계를 통해 청소년 재범의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낼 팩트체커 도원입니다. 네, 소개를 마쳤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원씨, 사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처벌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실제 재범률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자 재범 당시 보호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이내인 학생들의 1년 내 재범률은 90.4%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 통계를 봤을 때 소년원 출원 후 1년 내 재입원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왜 그 길로 자꾸 가는 걸까요?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처벌이 약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재범은 그 청소년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생존 수단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처벌을 받고 나와도 학교는 자퇴 상태고 집은 앵꼴이고 주변엔 범죄를 같이 했던 친구들 뿐이라면 아이들은 다시 익숙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팩트를 하나 더 짚자면 재범 청소년의 70% 이상이 가정 내 돌봄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니 거리로 나앉게 되고 거기서 만난 나쁜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새로운 범죄를 가르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재범 예방이라는 거는 아이를 가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온 뒤에 어디로 가게 하느냐의 문제이군요. 네, 바로 핵심은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재범을 저지르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입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원 씨가 준비해 오신 실제 사건을 각색한 이야기를 통해 재범의 현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2년에 보도된 사건인데요. 18살 소년이 소년원에서 나온 지 딱 2주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죄명은 소년원에 가기 전과 똑같은 중고거래 사기였습니다. 2주요? 그러면 소년원에서 나온 지 보름도 안 돼서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전혀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법정에서 밝혀진 내막은 좀 달랐습니다. 이 소년은 퇴소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4군데나 구하러 다녔대요. 그런데 주민등록 초본을 떼오라거나 면접을 볼 때 소년의 공백기가 드러나면 바로 거절당하기 일쑤였거든요. 맞습니다. 당장 수중에 돈은 0원이고 배는 고픈데 잠잘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밥값을 벌려고 예전에 했던 짓을 또 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진술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다시 사기를 쳤다는 말이 좀 무겁게 다가오네요. 죄는 미워도 그 상황이 참...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에게 낙인만 찍고 생존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법으로 아무리 가둬도 재범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을 다시 범죄의 늪으로 밀어넣는 건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도안씨,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낙인 지우기입니다. 법률적으로 형을 살고 나왔거나 보호 처분을 받았다면 그 아이는 법적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나오자마자 너 전과자지 혹은 우리 동네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밀어낸다면 그 아이는 나는 당연히 범죄자구나, 영원한 범죄자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포자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역 사회에서 멘토링이나 기술 교육을 지원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절반 이상이 낮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시선 한 번이 수천만 원짜리 교정 프로그램보다는 낫다는 팩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희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예전에 방황했던 친구라는 걸 알게 돼도 색안경 끼고 보는 대신 오늘 고생 많네 라고 음료수 하나 건네는 것까지 재범 예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게 최고의 예방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확신.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아이들은 범죄의 유혹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민들이 만들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감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이자 이웃이 되어주는 거네요. 네, 어느덧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청소년 재범 예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아이들의 두 번째 기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커 도원이었습니다. 네, 법은 매질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길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보인다면 색안경 대신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주기로 약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범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다시 기회를 얻었다는 뜻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건 개인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으로 이로운 세상 법익인간이었습니다. 모두 따뜻한 밤 되세요.